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게 참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2주 내내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조금 더 드릴 텐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달아나야 될 때는 이미 지났어요. 힘들어서 도망가자, 달아나자,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저는 오히려 오늘이 굉장히 좀 흥분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단순하게 좋은 종목을 사자 이게 아니라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보이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진지하게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힘든 감정을 내려두고 시장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견, 또 다른 또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증권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증권사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다양한 것들을 취합하고 종합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말간, 이 주말이 또 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지금 금요일장 8월 20일 금요일장 오후 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이따가 제가 시간을 켜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냉정하게 봐야 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도망간다? 아니에요. 지금 한 하루 이틀 정도라도 여러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흔들 텐데, 그 마지막 막바지 탈탈탈탈 털려고 하는 거를 견뎌내셔야 여러분들 바로 이제 직후에 곧 다가올, 진짜 곧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곧 다가올 그 반등장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영상 우리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단타수장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이 바닥의 신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저는 브리핑을 드려요. 삼성전자 72,000원대 온다라고 했을 때 다 콧방귀 꼈죠. 지금 72,800원 900원 찍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가 범위 내까지 가까이, 지금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니까 안전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지금 다 피똥 싸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삼성전자라고 해서 뭐 앞으로 그 가격이 다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그동안 82,000원대부터 삼성전자 기준 82,000원에서 지금 73,000원까지 9,000원이라는 가격을 세이브 시켰어요. 아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72,000원대까지 빠진다라는 거를 카카오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까지 왔습니다. 진짜로 가격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수장을 좀 믿고 100% 내 말대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의 의견들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견들도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저는 대본을 없이 영상을 녹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게끔 요런 관점도 맞겠다, 뭐 기타 등등 또 참고를 해서 제가 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힘들수록 또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해야겠죠. 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들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서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끼리도 같이 좀 열심히 힘을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진짜 임팩트 있게 중요한 거. 저도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보면서 정말 많은 분석을 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시장에서 또 의미 있게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등등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 뭐 저도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영업적인 부분은 또 잠깐만 보태면, 요거 간단하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상황에서도 영업을 한다라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담스럽잖아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30일에 44만원이었던 게 60일에 44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 1+1 식으로 해서 다 드리니까 꼭 이벤트도 좀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어려운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229-2353. 영업하는 게 너무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좀 껐습니다. 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켜서 같이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대 키워드가 뭡니까? 결국에 지금 키워드는 첫 번째는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세 번째는 경기 성장 둔화, 요런 것들이 일단 최대 키워드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많은 내용들을 또 찾아보고 걱정돼서 살펴보고 하셨을 테니까. 자,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제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데미지를 입는 것이냐, 펀더멘탈,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센티멘트적이냐.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가 시장을 구조적으로 다 바꿔버릴 여러가지 경기 지표나 기본적인 항목들이 다 시장을 꼬꾸라지게 만드는 상황인 거냐?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나 멘탈적인 부분으로 더 이상 하락이 나오냐, 여기서 멈추냐가 결정될 것이냐.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펀더멘탈과,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멘탈적인 부분의 센티멘트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테이퍼링부터 하나씩 항목을 좀 살펴본다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증시에는 나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왜 부정적이냐면 시세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 여기에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경제 및 경기에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퍼링은 우리가 작년 2020년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보였어요. 왜 폭락을 보였었죠?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 왜? 돌아다닐 수 없고, 돈을 쓸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고,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경기 사이클은 어떻게 보라 했어요? 고용, 소비, 생산 사이클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싶어도 뭐 팔리지가 않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지금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부양책, 양적 완화, 그렇죠? 여러 가지들, 정책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책에 퍼붓는 게 공통된 건 뭐예요? 결국에 돈이에요. 결국에 돈을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상실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고, 사실 인생의 목적이, 철학적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지 말라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좋은 말로 해서는 돈을 너무 쫓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돈 없으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돈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물론 뭐 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라는 가정하에 평범하게 갖출 것들은 다 갖춘 상황에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솔직히 누가 더 행복해요? 솔직히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쵸? 저도 한때는 진짜 수억 원대 빚을 져본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겠다고 까불어보기도 했고, 사기도 당해보고, 저도 젊은 나이에는 20대 초중반 나이에는 저도 20대 초중반 때 억대의 빚을 져본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적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먹고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 억대의 빚을 졌으면 나 진짜 큰일 났다라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왔지만, 지금 경험하는 거 괜찮아. 지금 이 정도 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뭘 하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는 저 자신을 항상 높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 억대의 빚을 결국에는 다 갚고, 지금은 오히려 뭐 많은 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의 몇 배 이상의 뭐 소박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수억 원대의 또 자산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제 벌어 나가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결국에 돈이라는 거는 돈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 돈의 영향력을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무작정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돈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당하게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적정 수준으로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것들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돈의 가치가 상실이니까.
버리니까, 돈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이퍼링, 긴축,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 금리 인상. 그렇죠? 돈의 가치를 더 높여주면서 돈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항목들이 바로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증시에는 왜 부정적이냐? 돈이 많이 돌면 투자가 활발해지니까. 결국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니까.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지금도 고객 예탁금은 70조 원 가까이로 굉장히 크게 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어요. 아직 왜? 금리는 싸니까. 근로소득으로 벌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1%도 안 주는 이자를 왜 내가 거기에 넣어놔야 돼?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2% 이상, 엔겔 지수도 지금 막 수퍼센트 이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써야 될 돈들은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 근로소득은 안 올라. 이자에 은행에 넣어도 돈을 안 줘. 오히려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 손해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뭘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 시장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이 유동성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가격이라는 거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가격을 높게 사겠다고, 높은 가격이라도 사겠다고 몰리면은 결국에 그 기준 가격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과 하나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과 황금 사과입니다. 나 이거 하나 팔게요. 경매시장 생각해보세요. 경매시장 가격을 올리면서 사겠다고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 이거 빨리 처분을 해야 돼. 싸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싸게 팔아야 가격이 더 싸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비싸게라도 사겠다라는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다라는 거야. 주식시장도 그렇게 유동성 장세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을 이제 잠궈버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 테이퍼링 이후에는 뭐가 와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올려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고 우리나라가 낮아버리면 신흥국들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외국계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 신흥국들이 먼저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 이 꼬라지, 부채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경기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도 않았고, 백신 접종률도 낮아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돈을 더 풀기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 대신 미국 먼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고, 신흥국들의 투자금이 더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부채 비율도 너무 높고. 농협에서는 지금 대출 아예 막았죠. 신규 대출 다 막아버렸어요. 주택담보대출도 막았고, 신용대출 다 막았어요. 왜? 더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너무 위험하다 이거죠. 너무 위험하다. 부실채권으로 번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경지에 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패가 돼서 부채로부터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근데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서 테이퍼링 잘 되고 뭐 하면 또 되겠지만,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테이퍼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고용지표가 올라오긴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무섭게 지금 테이퍼링을,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좋지는 않은데 테이퍼링을 시행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산 가격이, 특히나 부동산 쪽 가격도 너무나 치솟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또 부채도 어느 정도 끼고 가기 때문에 빚을 져서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또 매입하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테이퍼링을 시행을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지나치게 상승하는 어떤 이런 자산 가격들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과 흐름, 가치에 대한 컨트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지금 녹화 기준으로 제가 지금 1180원대까지 진입도 안 했는데, 녹화 기준으로 1180원을 찍었어요. 야, 1180원대면은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1170원대 이상으로 막 치솟았던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 수준까지 2달.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을 보이면서,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매도는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뭐 반도체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다가 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저는 여기서 뭔가 모르게 설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우리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기사를 쓸 때도 뭐 외국인들 설계로 시장이 빠졌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성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또 그다음에 이제 G2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둔화라고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조금 이 멘트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거는요, 그동안의 경기가 성장을 보였던 게 가파르게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해왔다면 이젠 약간 각도가 완만하게 성장을 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이만큼 성장이 왔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이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백신 접종률과 비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경기 정상적인 사이클로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 다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가다가 약간 완만해지는 부분이 테이퍼링과 긴축,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소폭 그냥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게, 더 급하지 않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게끔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역성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기존의 시장이 빠지던 폭과 대비해서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과 환율적인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는 사실 지수가 빠진 것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큰 변동을 보였어요. 지수 하락 대비 환율이나 외인 매도세가 코로나 1차 팬데믹 수준 그 다음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 1차 팬데믹만 그 다음 정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락장이 몇 번 있긴 있었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환율이나 외인 매도가 쏟아지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뒷걸음질 엄청 쳐야 되거나, 아직까진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이냐, 센티적인 측면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센티 관점이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이쪽으로 방향성을 좀 더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뭔가 준비는 할 것들은 또 해야겠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어제 기준으로 딱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동안에 최근에 시장이 빠진 폭을 대비해서 본다면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방이 기본적으로 1~2%는 무조건 더 빠질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반대 매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래꼬리 말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오히려 반대 매매 우려가 컸는데 아침에 오히려 잘 버텼어요. 그래서 조금 더 터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보시면 코스닥만 해도 1220개 종목이 하락 중인데, 기존에 보세요. 이럴 때 보시면은 뭐 0. 몇 프로, 1% 내외, 2% 내외 이렇게 빠지다가 상당히 좀 저 탄력 있게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금액을 보면은 뒤로 갈수록 매도 금액은 더 줄어들었어요. 매도 금액은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뭐 1조 원 이렇게 가까이 1조 원 이상씩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많이 빼고 있어. 왜 그러냐? 이제 결국 버티고 받아먹다가 더 이상 이 한계가 온 거죠. 그 받아먹고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수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온 거고, 이제는 어떤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이틀 더 털면 진짜 다 털립니다. 투매가 쏟아질 거고 반대매매 진짜 쏟아질 거예요. 오늘까지는 한번 고비는 넘겨보자 하고서 넘기려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마지노선 수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장은 이제 요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중화권 증시도 황생도 2%대, 홍콩도 2%대, 뭐 니케이도 한 1%대 이렇게 하락은 보이고 있고, 환율 1180원대 안착하고는 있는데, 빅스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한 3거래일 동안 빅스가 막 갭상승을 보이면서 40% 가까이 급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빅스가 사실은 이렇게나 급등을 보이는 시점이 많지 않았었어요. 과거랑 비례를 해서 보면은 몇 번 손에
접해있는 정도예요. 몇 번 안 됐어요. 이렇게 빅스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자, 보시면 그렇죠? 빅스가 이렇게나 급등을, 이게 공포지수거든요 여러분들. 빅스 지수가 이렇게나 급등을 보이던 게 사실 몇 번 많지 않은데, 어느 정도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어 주면은 다시 한번 좀 안정권에 진입을 할 텐데, 빅스가 아직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야간 포함해서 빅스 지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단기간에 치솟을 때는 또 기술적 반등 여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카카오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제 카카오로 돌아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여러가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자 왜 카카오를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냐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장 그동안 많이 빠졌죠.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버티는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따가 삼성 SDI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SDI도 보세요. 나름 잘 버텼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텼어요. 저는 오늘 삼성 SDI를 77만에서 77만 5천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존에 77만원 정도 오면 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사야죠. 외국인들에 의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건 뭐냐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뭐 센티멘트 정도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외국인들 투자 자금으로 봤을 때 환율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할 텐데, 여기서 그럼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거기서 실적이나 좋은 종목들이라는 기준 하에 우리가 새롭게 편입을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해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SDI나, 여러분들께 늘 소개해드린 SDI나 카카오가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잘 보세요. 카카오 그 와중에 지금 수급이, 메이저들 수급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세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세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주워 담고 있었고 연기금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세요. 다시 외국인들 조금 들어오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반대로 삼성전자 보세요. 여전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2,000원대까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카카오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실적적인 부분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지만 지금은 실적을 보고 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카카오를 수급과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14만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또 중요한 가격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가 좀 실렸던 부분과 매물대적인 부분하고 같이 좀 비례를 해서 최근의 지지 영향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까지 14만원 가격대, 저는 요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4만원이라는 가격, 그래서 밑에서부터 들고 오시던 분들이 중장기 관점으로 그냥 본다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뭐 사고팔고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롭게 편입을 희망하시거나 단기적 관점으로 수급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4만원이라는 가격을 최근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14만원 손절 잡고 딱 지금 가격 매수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뭔가 빛이라기보다도 어떤 희망이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관점의 종목들은 좀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나 시장이 더 밀리면 짧게 잘라버리면 되니까. 지금 가격에서 뭐 14만원 잘라봐야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빠지면은 진짜 골아픈데, 글쎄요, 조만간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반등이 쏟아지고 한 중반부 들어서면서부터 10시 반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화권도 좀 잠시 쏟아지고 나서는 오후장 들어서 좀 아랫꼬리를 말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월요일날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전반적으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따가 올라갈 삼성 SDI 영상에서도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겁나고 무섭다고 뒷걸음질 치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에서 계좌를 다시 들여다보시고 마이너스 찍혀있는 금액, 이번 달 안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다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셔도 돼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근로소득으로 혹은 내가 다른 일을 해서 지금 한두 달 내로 그 금액을 복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구를 할 수 있다, 다른 일을 해서 내가 이 돈 복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일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식을 들고 있어서 복구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오늘 선물 시장은 오히려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현물의 매도 강도도 좀 많이 약해진 편이에요. 더 이상 받아내질 못해서 그렇지 약해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 그래도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벤트를 또 참여하셔가지고 또 우리 좋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준비를 할 것들을 같이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21-2353 정말 저렴한 금액대입니다. 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